네, 안녕하세요. LS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최근 저를 사칭하는 여러 유튜브 방송이나 카카오톡 채널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는 이제 LS증권과 함께하고 있는 이 연불리와 함께 채널에서 공식적으로 방송을 좀 하고 있고, 저를 사칭하거나 돈을 달라고 한다거나 리딩을 원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각별히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LS증권. 이곳의 사람들은 말한다. 쉽게 뜨거워지지 말라고. 빨간불일수록 더 차가워지라고.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9월 27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내 증시 좀 답답하셨죠? 오늘도 참 이게 어제 아주 신나게 올랐는데 참 한국은 이게 연속 상승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오늘은 중국이 또 급등을 했고요. 근데 분명히 분위기는 바뀐 건 맞는데 시장에 돈이 한정돼 있다 보니까 어디가 오르면 어디가 죽어야 되는 그런 좀 답답한 그런 좀 장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바이오가 급락을 했고 중국 소비주가 중국 관련주가 이제 그 자리를 대신한 거죠. 네. 그래서 그건 이따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오늘 이제 일단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중국 부양책과 마이크론 실적으로 좀 상당히 어쨌든 오늘 좋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AI랑 바이오 뭐 이런 것들 육성하겠다. 요 카드를 좀 꺼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뭐 이슈는 그렇게 많은 건 아니고 가장 큰 이슈는 중국 이슈입니다, 사실. 그리고 엔터, 중국산 후판, 가격이 아마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반덤핑 조사한다는 얘기가 좀 있고요. 이게 조선주한테는 좀 악재입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제재 이슈 어제 이제 있었던 내용 보고서가 나왔고 2차전지 요즘에 좋은 내용 많죠. 10월 주식시장 전망, 녹십자, LG디스플레이, 네이버, 세진중공업, TKG, 휴캠스까지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번 겨울은 좀 따뜻할 것 같아요. 그 메모리 같은 건 겨울 온다고 했지만 실제 마이크론의 실적은 상당히 좋았고 또 중국이 부양책까지 이렇게 군부를 짚어주기 때문에 겨울은 뭐 따뜻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고 미국 증시는 이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양이 지속되고 마이크론 실적 분풍. 중국 부양책이 기대 이상이에요.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가 열렸는데 5%라는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 지출을 보장해라. 이게 시진핑의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접 언급했어요. 돈 풀으란 얘기예요. 작년에는 그냥 우리 열심히 하자. 이런 이제 얘기만 있었는데 재정 지출을 거론을 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막기 위해서. 부동산의 심각성을 알고요. 중국이 앞으로 2조 위안, 360조 원 투자를 할 것 같고요. 특별국채 발행해서. 그 다음에 은행에 이거는 어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은행에 1조 위안을 공급을 한다. 이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입니다. 그래서 재정 완화를 하는 거는 좋은 일이다. 이제 주요 미국의 증권사들도 다 좋은 평가를 내렸어요. 경기가 확장되고 수요를 창출하려면 정부가 돈을 풀어야 되는. 사실 미국도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돈 많이 풀죠.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중국도 필요하다. 근데 다만 중국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2년 동안 최대 10조 위안에 1,800조에 달하는 돈이 좀 필요하다. 이거 막대한 돈인데 그만큼 중국의 누적된 문제가 심각했던 거죠. 그래도 중국 정부가 생각을 바꿨잖아요. 전향적으로 바꿨어요. 그냥 이번 한 번만 하기는 게 아니라 계속 하겠다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 증시가 막 폭등하는 거예요. 오늘도 폭등하고 오늘 롯데케미칼이 10% 올랐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이죠. 이제 중국이 이거 그냥 한 번 하다가 마는 게 아니네. 계속 할 수도 있겠네. 이런 이제 기대감들이 이제 붙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명품주라든가 자동차 회사들도 사실 그동안 안 좋았는데 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리고 미국 경제도 좋아요. 실업급여 청구 건수가 21만 8천 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고용이 안정화돼 있고 미국 경기도 단단한데 중국까지 살아나면 원자재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리가 다시 급등을 했고 다만 이제 국제유가는 그럼 왜 빠졌냐? 사우디가 앞으로 증산을 할 거래요. 그런 보도가 있어서 이거는 예, 국제유가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펙 플러스의 감산량의 30% 정도를 책임지고 있던 사우디가 더 이상 못 견디고 이제 증산한다 이런 이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점유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계속 감산을 할 수가 이제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보도입니다. 그러니까 유가는 안정화돼 있고 금리는 낮아지고 중국은 부양책 쓰고 뭐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 좋은 환경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네. 마이크론 실적은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화제가 됐고 주가는 급등을 했고요. 골드만삭스가 이번 분기 매출, 이익률 다 좋았다. 시장은 놀라게 있다. PC나 스마트폰 업황은 안 좋은 건 이제 알려져 있었죠. 예. 그래도 HBM이 좋기 때문에 뭐 PC나 스마트폰 안 좋은 걸 상쇄할 거다. TD 코인에서는 PC, 스마트폰 뭐 재고 는다. 안 좋다. 예.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가 이걸 만회한다.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죠? AI는 좋고 일반 D램은 좀 아직 안 좋고 견고한 데이터 센터 경영진은 내년에 기록적인 해가 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만 모건 스탠리는 겨울을 주장했던 그 시각을 버리진 않았어요. 뭐 다 알고 있다. 변한 거 없다. AI 좋은 건 알고 있고 PC는 아직 안 좋다. 예, 주가는 비싼 것 같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HBM 목표 달성하려면 엔비디아 실적이 우리의 추정치를 넘어야 된다. 엔비디아가 더 나은 것 같다. 차라리. 중립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여전히 모건스탠리는 겨울 입장을 버리진 않고 있는데 많은 이제 증권사들은 좀 겨울보단 이번 겨울은 따뜻할 것 같다. 이런 이제 내용의 보고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오늘 마이크론이 한 15% 올랐고요. 주요 반도체주 올랐고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이제 그 AI 관련된 서버 만드는 회사인데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죠 장기간. 근데 폭락했어요. 회계장부 조작 문제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다소 충격적인데 어쨌든 이제 이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고요. 나스닥의 골든 드래곤 차이나라고 이제 중국 기업들이죠 지수. 요게 하루에 11% 올랐습니다. 원자재주도 많이 올랐어요. 9.9% 엘보말 이런 회사들. 그리고 테슬라는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자재주들은 대부분 급등했는데 이 에너지주, 유가 관련주는 좀 빠졌습니다. 테슬라는 조금 이제 이유는 없었고요. 뭐 소폭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오 양자 컴퓨팅 육성하겠다. 그러니까 해리스 부통령이 1,000억 달러면 얼마죠? 우리나라 돈으로 130조죠. 이 돈을 이제 이거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해 가지고요. 세금을 그러니까 이게 해리스도 결국엔 이제 기업들한테 세금을 좀 깎아주려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투자를 해야 되니까 기업들이 딜을 받쳐줘야죠. 중국에 맞서 제조 부흥시키겠다. 그러려면 사실은 세금을 좀 깎아줄 필요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경쟁자인 트럼프는 대놓고 법인세 깎아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해리스 부통령도 거기 맞불을 놓은 거죠. 난 세액 공제하겠다. 바이오, 항공우주, 인공지능, 양력 이거를 우리가 유심히 봐야죠. 바이오, 항공우주, AI 이걸 다 안보로 보고 있는 거예요. 양자 컴퓨팅까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쪽에 세액 공제나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 지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제조업 경쟁력을 저런 핵심 산업 중심으로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좀 정책을 내놓고 갔습니다. 어쨌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미국의 공장 투자, 제조업 일자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거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은 이어진다. 그래서 그게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앞으로 AI, 항공우주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이 돈이 안 돼도 정부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산업들은 뭐 중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그 뉴스가 하나 있어서 설명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는 오랜만에 그 지인의 연구원님이 잠깐 어디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4개월 만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썼고 오늘 뭐 엔터주 좋았죠. 뭐 너무 안 좋았죠 그동안. 네, 엔터주들 이제 안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조금은 나아지지 않겠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미디어도 여전히 안 좋은데 드라마는 제작비 높은데 참 매출은 꺾이고 있고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죠. 근데 어쨌든 조심스럽지만 엔터주 불확실성 해소 구간 진입하는 것 같다. 뉴진스가 없다고 하면 하이브한테 안 좋겠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실적 영향 한 자릿수 정도다. 근데 시가총액은 32%가 날아갔기 때문에 저평가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무 과하게 빠졌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뉴진스가 없는 걸 계산해도 지금 하락은 좀 과하다. 이런 내용인 것 같고요. 연말부터 본업 실적 성장하고 신인 그룹들 성과 나올 것 같고 내년엔 BTS 또 블랙핑크 이런 완전체가 컴백하니까 뭐 적어도 내년엔 좀 낫지 않겠냐 이런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광고 회복은 좀 묘연하지만 드라마 작품별 수익률은 좀 올라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연 배우 해당 출연료를 뭐 막 10억 얘기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3억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이제 분모인 이 제작비 통제가 가능해지는 거죠. 또 월간 사용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국내 뭐 티빙 같은 요즘에 티빙이 가입자가 많이 늘었죠. 그 프로야구 인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해서 이제 그 제작비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작비를 얼마 정도 투입을 하죠. 제작사가. 그럼 그거를 저런 넷플릭스 같은 데에서 보상을 해줘요. 얼마만큼. 그걸 리쿠 비율이라고 합니다. 저거를 이제 어쨌든 이제 해주면 상당히 좋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리쿠 비율을 올려주면 어쨌든 제작비 대비해서 이제 그 보존하는 비중이죠. 그래서 드라마 제작사 가져가는 게 많아지고 또 연말에 오징어 게임 시즌 2가 나오니까 이것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벤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징어 게임 2도 이제 아무튼 연말에 이슈가 뭐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드라마 제작사 주가에는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중국산 후판에 대해서 반덤핑 조사한대요. 그러니까 현대제철이 중국산 제품이 너무 낮으니까 자기네 철강 가격이 급락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좀 중국이 반덤핑한 거 아니냐 조사 좀 해달라. 그래서 정부가 2개월 동안 이제 검토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국내 한국산 후판 가격이 91만 원, 중국산은 62만 원. 너무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중국이 너무나 싼 가격에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면 조선사들은 이거를 이제 가져다가 쓰잖아요. 배로 원가 부담이 생기죠. 그래서 톤당 10만 원만 상승해도 영업이익률이 2.6% 정도 하락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관세 부과를 떠나서 중국 철강 가격은 안 그래도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이 부양책 쓰면 철강 가격 올라갑니다. 그래서 후판가가 오를 수 있는 거죠. 저거랑 별개로. 그리고 너무 그동안 후판가가 중국이 너무 낮았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이런 반덤핑 관세보다 제가 느낀 건 지금 중국이 살아나죠. 그것 때문에 철강 가격이 오를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조선주한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진 건 이제 그런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중국이 경기가 좋으면 결론적으로 조선주한테 좋죠. 물동량이 늘어나니까. 성과만 안 꺾인다면 단기적으로 이런 이슈들로 주가 빠진다면 오히려 또 기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국의 이 철강 가격이 너무 떨어졌는데 그 수혜를 한국의 조선사가 많이 받았지만 그 흐름은 조금 이제 약간 반대로 갈 수도 있다라는 약간 그런 내용의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조선주가 좀 많이 빠지긴 빠졌습니다. 근데 방향은 바뀐 건 없어요. 방향은 여전히 위가 열려 있다고 보지만 중장 이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어쨌든 이 후판 가격이라든가 약간 불편한 이슈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부담은 차익 매물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오늘 또 어쨌든 바이오랑 조선이 그동안 시장 이끌었잖아요. 이제 거기서 돈이 좀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 좀 빌미가 될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국 그 디스플레이 약간 이제 제재 이슈가 좀 있어서 요거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아니 그 조선주들이 이제 오늘 어쨌든 좀 급락은 했지만 이 후판 가격이 이제 어쨌든 정상화 좀 일단 될 가능성이 높으면 당연히 원가 부담이 생기니까 악재는 조금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런 이슈로 빠진다면 뭐 그거는
충분히 기회는 또 될 수 있다. 예, 결국엔 성과만 안 꺾이면 돼요. 예, 성과만 안 꺾이면 되는데 일단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 철강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건 단기적인 좀 약간의 악재는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조선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다고 뭐 흔들리실 필요는 없고요. 예, 어쨌든 이런 노이즈는 좀 생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 디스플레이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원에서 디스플레이 기업 BOE랑 티안마에 대해서 제재 포함한 서한을 미국 국방부에 블랙리스트 증제해달라. 근데 이렇게 써서 올린 거예요. 저는 중국의 디스플레이 산업 지배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미친 위험을 강조하고자 이 서신. 그러니까 디스플레이도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디스플레이가 제블린 미사일, 드론 같은 첨단 무기에 들어간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이 차단되면 이 시스템들 중 다수의 생산이 중단되면 국방부는 이제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무기 생산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디스플레이 의존도를 낮추자는 겁니다. 중국의 의존도가 높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또 중국은 이런 디스플레이를 국가 차원에서 보조금 통해서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LCD는 전 세계 생산량 중 중국 비중이 2004년 0%였는데 현재 72%.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상황이 현재 OLED와 특히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중국 비중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려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웨이가 주요 파트너로 있는 청도 하이테크 산업개발구, 그러니까 화웨이가 있는 이제 이런 산업개발구가 명백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이 군사, 중국 군사 기업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의 활동이 미국 국가 안보에 이제 군사 쪽과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거 명백하게 위협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낸 거죠. 그럼 당연히 국방부에서 이제 검토를 하겠지만 일단 디스플레이도 규제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어찌됐건. 그래서 이런 제재가 현실화된다면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의 미래 가치는 좀 달라지는 거죠. 전 세계 디스플레이 패널 시장 규모가 180조인데 연평균 10%씩 성장하는데 최근에 OLED까지 이제 중국이 추격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이게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업체들 중에서 삼성과 LG가 수혜를 받게 되고 특히 그 LG 쪽이 또 상당한 피해를 많이 받았죠. 중국 때문에. 그래서 긍정적인 영향은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중국 패널 노출도가 낮은 기업이 덕산 네오룩스, BH, P&H테크는 더 수혜를 받지 않겠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디스플레이까지 아직 할지는 미국이 규제 여부는 결정 안 됐지만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참 미국이 전방위적으로 이제 우리랑 중국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산업을 규제를 하겠다, 중국을. 이런 부분은 어쨌든 한국 업체들한테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를 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는 이제 요즘에 좋은 보고서들 나오는데 그러니까 다 이제 거의 내용이 이제 똑같아요. 판매 회복에 대비하자. 그러니까 긍정적인 톤으로 다 바뀌고 있어요. 아직 추세적 상승은 아니라 하더라도요. 그래서 부진한 판매도 정책 효과로 수요 회복 기대가 되고 내년 전기차 판매 20% 이상 늘 것 같다. 요거는 이제 TN이라는 자료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그 유럽의 친환경 단체가 발행했던 유럽의 자동차 판매가 내년에 많이 늘어날 것 같다. 그런 이제 보고서가 있었는데 그 이후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산화탄소 배출을 이제 줄여야 돼요. 내년부터 지금보다 24% 줄여버려야 됩니다. 이게 규정이에요. 안 그러면 벌금 냅니다. 그게 지금 유럽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2020년에 당시에 이런 정책 내놔가지고 전기차 판매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탄소 배출을 내년부터 또 한 단계 더 낮춰야 돼요. 그래서 1g 초과분에 대해서 95유로 판매 대수로 벌금을 부과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탄소 배출을 1g 더 했어요. 그러면 100만 대 팔았으면 95유로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100만 대 차를 판매하는 회사는 1,300억의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탄소 배출이 더 많아요. 2g, 10g 했어요. 1조를 내야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게 무시할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무조건 벌금 안 내려면 전기차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발등에 불이에요. 그래서 이 정책을
없애는 정책이 아니잖아요. 내년에 당장 시행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법, 전기차를 많이 팔아야 됩니다. 자동차 회사가. 아니면 하이브리드. 하이브리드도 지금 모델의 평균 배출량이 116g이래요. 이거 규정이 안 맞거든요. 전기차를 많이 팔거나 플러그드인 PHEV라고 요 차를 많이 팔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엔진으로 가다가 이제 나중에 전력을 보조 역할을 하는 건데, PHEV는 비슷하긴 한데 전기차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우선이고 그리고 엔진이 보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차이는 있죠. 어쨌든 하이브리드만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유럽에선 지금 전기차 판매하는 게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저번 보고서에 설명드렸죠. 볼보 외에는 없어요. 지금 규정을 맞춘 회사가. 그래서 기아도 그렇고 현대차도 더 많은 저가 전기차, 저가 전기차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전기차 판매는 앞으로 39% 성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규제를 충족하려면. 그리고 유럽 완성차 업체 대상 지원책도 함께 논의 중이죠. 최근 폭스바겐도 어렵고 하니까 독일 정부가 보조금 지급하겠다, 이런 이제 정책을 이제 검토 중이죠. 미국은 연비 규제라는데, 연비 규제 충족을 하려면 전기차 판매가 여기서 59% 성장.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든 정부 규제가 좀 들어간다면 시장의 판도가 또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걸 달성하는 방법은 저가 전기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년에 여러분들의 2차 전지 아이디어는 저가 전기차 쪽으로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저가 전기차가 대중화되는 시대가 이제 오지 않겠냐, 이런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면 되겠고,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오는 이제 10월 전망인데 헬스케어가 주도주가 될 거래요. 앞으로 계속. 그래서 반도체가 그동안 안 좋았을 때 반도체에서 빠져나간 돈이 제약바이오로 갔습니다. 실제. 근데 반도체가 더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이 돈이 어디로 가죠? 중국주로 가죠. 중국이 부양책 쓰니까. 그래서 오늘 바이오가 급락한 거예요. 근데 이 급락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제일 안 좋은 급락은 펀더멘털이 망가지는 거예요. 뭔가 문제 생겨서. 근데 지금은 수급의 이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국 소비주가 이제 좋으니까 생각보다 모멘텀이. 이걸 사야 되는데 기존에 많이 오른 조선과 바이오를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글로 가는 거죠. 반도체를 팔 수는 없잖아요. 반도체 많이 팔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헬스케어가 오늘 좀 빠졌다. 이제 그런 논리, 그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헬스케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제 반도체의 대안이 아니라 지수 자체도 이끌 것 같다.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 비중은 23.8인데 과거 평균과 비슷해요. 헬스케어는 11.5인데 2016년 이후보단 평균보단 높아요. 근데 옛날에 최고점이 14.5니까 더 올라갈 여지는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헬스케어에 대한 시선을 바꾸자. 헬스케어 강세를 금리 인하로만 보지 말자. 저도 그렇게 봐요. 헬스케어가 오른 건 금리 인하 때문에 오른 건 아니에요. 당연히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니고 생물보험법 같은 그런 이슈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2등이 중요하죠. 시총 2등이 누구냐. 1등이 삼성은 안 바뀝니다. 2등이 포스코, 2007년 포스코, 11년도 현대차, 16년 하이닉스, 22년 LG엔솔, 다시 하이닉스. 주도주가 그때그때 바뀌어요. 2등이 누가 되느냐가 그때 당시에 주도주를 결정합니다. 그죠? 그래서 작년 4분기부터 반도체가 주도를 했죠. 왜? 하이닉스가 2등으로 확실히 올라섰어요. 근데 과거에는 2등의 유지기간이 길었지만 최근에 짧아진대요. 점점 주기가. 그게 좀 특징이고, 그리고 하이닉스의 시총이 130조인데 3위랑 5위 합치면 226조니까 이미 하이닉스를 넘어섰고, 근데 이게 진짜 될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등이 될 거래요. 가능성이 있대요. 그래서 그러면 바이오가 주도주가 되는 거죠. 시총 2위 그룹으로 가요. 그래서 LG엔솔이 2등 됐을 때 2차 전지 시대였죠. 그죠? 뒤늦게 이제 2차 전지 같이 갔고, 그 다음에 그 하이닉스가 다시 2등이 됐을 때 반도체가 다 갔죠, 사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삼성바이오가 2등이 되면 바이오 대세장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도와주죠. 배터리가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된 후에 2차 전지가 그 후로 1년 동안 급등을 했었고,
반도체 및 과학법 통과되고 나서 반도체가 올랐고 미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저렇게 해주면 그게 주도주가 된 적이 많은데 이번엔 생물보안법이죠. 예. 그래서 이게 단기에 끝날 이슈도 아니고 그래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좋겠지만 선택지를 넓히자. 그러니까 바이오에서 제약바이오 쪽에서도 헬스케어 쪽에서도 못 오른 게 있다면 그쪽으로 매기가 옮겨질 수도 있다. 이런 좀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선뜻 모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진짜 2등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시총에서. 네,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그 하이닉스, LG엔솔, 삼성바이오 이 세 개의 싸움은 계속 이어진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예, 저는 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아무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넘는다고 해서 주도주가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가고 하이닉스도 가고 뭐 LG엔솔도 가고 모두 다 같이 오르면 그런 장세를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 돈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랬으면 꼭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제 녹십자 이달미 연구원님이 목표 주가 올렸고요. 미국의 알리그로 혈액제제 이제 면역 치료제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게 다른 회사 제품보다 좋은 게 혈전 유발 물질을 줄여버려요. 그래서 보험사들이 채택할 가능성이 높죠. 사고 생기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제품 가격도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세 군데 보험사와 계약 체결을 완료를 했고요. 4분기의 매출액 3분기 대비 큰 폭 증가할 거랍니다. 알리글로 공장 생산 능력은 증설없어도 3, 4천억까지 생산이 가능하대요. 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또 1조 원 매출 목표. 일단 FDA 승인받은 제품이니까 녹십자의 어떤 사업도 잘 되기를 계속 기대를 하겠고요. LG 디스플레이가 어제 공시가 뜬 거 아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중국의 CSOT라는 디스플레이 회사에 2조 원에 달하는 매각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이것도 좋은 뉴스죠.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사실상 그 재무 구조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계속 영위를 하려면 현금이 좀 필요합니다. 근데 중국 LCD 쪽 있죠. 공장들이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금 돈을 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회가 되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중국 회사가 이제 사가기로 한 거죠. 이게 몇 달 전부터 얘기가 있었는데 잘 안 되는 듯한 모습도 나왔거든요. 근데 어쨌든 공시가 떴고 중국 법인 지분 매각해서 2조 원 확보합니다. 그래서 내년 1분기에 돈이 들어올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자기 자본의 23%에 달하는 큰 돈이니까 LG한테는 좀 숨통이 트일 수 있는 여기에 또 중국 규제 이슈까지 디스플레이 겹쳐져서 LG 디스플레이의 좀 부활도 꼭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이버는 이제 김소혜 연구원님이 실적 좋다. 그러니까 참 답답해요.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안 갑니다. 3분기도 좋대요. 예상보다. 무려 34% 성장한대요. 영업이익이. 놀랍죠. 근데 왜 안 가요? 주가가. 검색 광고 증가, 디스플레이도 증가하고 본업도 잘하고 업황 회복이 없었는데도 홈페이지 있죠. 모바일. 거길 약간 이제 개인화 시킨 거죠. 그래서 이쪽도 잘 되고 있고 전자상거래도 두 자릿수. 잘해요. 실적은 크게 문제 없습니다. 예. 업황 회복이 없어도 검색 플랫폼 성장률이 올해 7% 성장할 것 같다. 현재 시총은 기타 사업 제외하고 검색과 전자상거래가 핵심이죠.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이익을 기준을 내봤더니 퍼 12배밖에 안 돼요. 무슨 가치 줍니까? 그러니까 네이버는 너무 과도하게 그러니까 뭔가 성장은 앞으로 못할 것 같고 AI 대비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장이 좀 할인하는 거는 같아요. 근데 지금 밸류면 충분히 부담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할 정도로 주가 못 갔죠. 근데 이게 올라가려면요. 뭐가 하나 생겨야 돼요. 이번에 중국이 지수가 날아다니고 있죠. 왜 그러죠? 아무도 기대 안 한 중국의 부양책이 터지니까 폭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이버도 올라가려면요. 뭔가 그런 게 하나 있으면 돼요. 왜 주가는 싸니까. 근데 싸다고 올라가진 않아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한테 필요한 건 사람들이 주식을 살 수 있게 해주는 뭔가가 필요해요.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AI에서 뭔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보인다면 뭔가가 주가 급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이면 그냥 여기서 계속 오르락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는 안 빠질 거예요. 안 빠질 텐데 올라가려면 뭔가가 좀 필요하긴 하다. 네, 그걸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나쁠 건 없는 거죠. 그리고 다월투자의 최강식 연구원님이 세진중공업 주가 좀 부진했지만 탱크 그러니까 LPG 담는 그 탱크 있죠 저장 그거를 이제
만들어서 현대미포조선 같은 데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그게 상반기에 거의 없었대요. 대신에 데크하우스, 이제 선실이라 그러죠. 선원들이 이제 쉬는 공간이나 그런 것들인데 이 데크하우스 이제 납품이 어쨌든 상반기에 더 많았습니다. 근데 하반기부터는 저 탱크 납품이 더 많아지고요. 26년도에 30초까지 이제 납품을 할 걸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익이 늘 가능성이 높죠. 동방성기라는 회사를 인수했거든요. 배관 사업이에요. 마치 그 우리 피팅 회사들 아시죠? 그런 것처럼 파이프 배관 사업을 하는데 요게 이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 현대중공업으로 이제 물량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자회사예요. 예, 자회사니까 당연히 이익에 다 반영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년도에 100억 정도 벌 거를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회사에서 안내를 해줬나 봐요. 최근 선박 발주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배관 물량 증가하죠. 또 1승이라는 또 회사가 하나 있는데 분료 처리 자산을 양수한다고 합니다. 이게 원래 세진중공업 회사로 알고 있었는데 이걸 아마 동방성기로 넘기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엔 세진중공업 실적에도 다 반영돼요, 연결로. 네, 그래서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 배관 사업은 공급은 적은데 신규 경쟁자가 들어오기 힘들어요. 근데 수요는 많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이익률은 괜찮지 않겠냐. 피팅 회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회사 효과도 기대해보자. 예, 그러니까 동방성기라는 회사의 좀 실적도 좋아질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세진중공업에게도 우호적으로 작용할 것 같다. 이런 내용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주가 못 올랐죠. 조선주 내에서. 그래서 한번 또 뭐 기회가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KB증권의 전우재연구원님이 TKG 휴캠스도 오랜만에 이제 한번 보고서 보여드리는데 목표 주가 27,000원 신규로 썼고요. 암모니아를 원재료로 다양한 소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이나마이트에 들어가는 그런 소재도 있고 초안, 뭐 질산 같은 거죠. 그리고 뭐 MMB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국내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질산은 70에서 80%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한 번 계약하면 10년 동안 계약해요. 이거 굉장히 사업이 안정적이죠. 3분기 영업이익은 24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초에 질산 6번째 공장이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MMB는 8월부터 정상 가동 들어갔고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은 1182억까지 늘 걸로 보고 있고요. 또 특히 중국 경기가 회복되는 것도 우호적이고 탄소 배출권을 또 판매하는 회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아마 기후협인가요? 여기서 이제 회의에서 국제 탄소 배출권 정책이 확정이 되면 내년 11월부터 300억 정도의 이제 배출권 판매이익이 또 플러스 알파로 생기는 거죠. JL캠이라는 이제 반도체 소재 회사를 인수를 해서 감광액 사업도 이제 추가를 하게 될 것 같고요. 4분기부터. 다만 거래 대금이 좀 부족한 건 단점인데 이번에 밸류업 지수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래량 증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제 휴캠스는 배당 수익률도 높은 걸로 유명하니까 고배당도 기대를 해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공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내부자 매수가 그동안 없는 건 실제로 제가 뭐 여기에 보여드릴 만한 내부자 매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 어제는 삼성전자 있었습니다. 여기 김수목 사장님. 그래서 보통 좀 큰 단위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김수목 사장님이 요새 내부자들 많이 사요. 삼성전자. 작은 건 제가 다 제외시켰고요. 1억 3,200만 원 정도 이제 금액이 크니까 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어제 장내 매수 공시가 있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제 있었던 주요 공시들은 이제 HD 현대마린 엔진이 요게 이제 옛날에 그 어디죠? STX 중공업이죠. 예. 그래서 인수가 됐고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1121억 중국 회사에 공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내용이고 이거 어제 공시 특징이에요. DIT, 테스가 하이닉스에 각각 반도체 제조 장비 공급 계약을 냈어요. 그 다음에 로체 시스템즈는 삼성 디스플레이, K시텍은 삼성전자. 이게 뭐죠? 지금 주요 IT 회사들이 장비 회사에 발주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만큼 IT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반도체 겨울이 온다. 그걸 좀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런 좀 공시들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반도체 이제 공급을 장비 공급을 하게 됐고 서우전기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크레인 만드는 회사입니다. 크레인.
크레인 제어하는 회사인데 자사주 취득 공시를 냈고요. 50억 정도. 근데 꽤 금액이 커요. 나중에 소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4.86%나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고요. 요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이제 서호전기 적었던 건데 서호전기의 이제 기업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단히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전에 그때 여기 크레인 제어 시스템 공시가 나와서 중국 쪽에 크레인 구동. 그러니까 저 항만에 보면 크레인들 있잖아요. 이렇게 컨테이너 이렇게 딱 들어서 올리는 거, 그죠? 그거 제어하는 시스템. 거기 소프트웨어 같은 거. 거기 들어간 하드웨어, 뭐 인버터, 컨버터까지 다 부착된 거를 이제 판매를 합니다. 이거 경쟁사가 독일의 지멘스 같은 회사들하고 경쟁을 해요. 근데 이제 주요 항만에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현지 법인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산 신항에 운영 중인 야드 크레인, 요거는 모두 무인화 자동 시스템인데 서호전기가 다 구축을 해줬어요. 그래서 고객이 원하면 또 맞춤형으로도 해줍니다. 가동률이 100%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 서호전기는 잘하고 있고, 주요 제품 중에 DQTC, DTQC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중 트롤리 암벽 크레인이래요. 항만에 사용하는 고급 트레인인데 이중으로 돼 있다고 합니다. 효율성이 더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항만 크레인 제어 시스템 맞춤형으로 제작하고, 여기 보면 이제 독일 지멘스도 있죠. 경쟁도 하지만 독일 지멘스 걸 받아다가 저 제품을 받아서 조립해서 하기도 하고, 소프트웨어는 이제 서호전기가 하는 거죠. 그 소프트웨어 내용은 크레인을 구동하고 제어하기 위한 이제 기본 기능 같은 게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조립해가지고 턴키 방식으로. 그리고 올해 수주받은 것만 이렇게 많아요. 서호전기 꾸준하죠. 그리고 주주환원을 좀 잘해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시총이 작으면 이제 밸류업에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지만 밸류업 잘하죠. 배당성이 48%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아쉬운 게 이번 밸류업에 이런 기업을 넣어줘야죠. 밸류업 하는데. 그잖아요. 이런 기업을 넣어줘야 된다고요. 시총이 작다는 이유로 빠지는 건 그건 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시총 크고 그러면 이제 넣는 것보다는 진짜 주주환원 하는 기업을 잘 선별해서 넣는 게 그 취지에도 맞지 않나. 그리고 반기 배당금 500원 주고요. 연말 배당금 1000원. 그래서 배당 수익률만 7.5% 나와요. 그죠? 굉장히 괜찮은 기업이죠. 딱 누가 봐도. 주가 잘 안 가요. 이런다고 올라가진 않는데, 다만 이제 가치주 좋아하시고 안정적인 수익 내는 그런 고배당주 찾는 분들한테 딱 적절한 기업 중에 하나인데, 아무튼 이번에 또 자사주 취득까지 많이 해서, 혹시 이제 서호전기 잘 모르는 기업들도 있으니까 홈페이지도 한번 들어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LG 디스플레이 아까 설명드렸죠. 중국 법인 다 지분 처분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그래서 요거 금액이 합치면 2조 정도 되니까 저는 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이제 그 결정을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아쉽게도 어제 강세 이어가지 못하고 다시 하루 만에 좀 잠시만요. 마이크가 이게 갑자기 내려가 있어가지고 아무튼 이제 하루 만에 좀 하락을 해버렸고, 일단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안 좋았습니다. 근데 아마 이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방금 그 일본의 총리가 결정이 됐어요. 선거가 이제 끝났는데 일본 신임 총리로 이름이 이시바 시게루래요. 이시바 시게루. 좀 약간 발음이 좀 그렇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시바 시게루 이 사람이 이제 당선이 됐고, 전반적으로 보수 성향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엔화 강세를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화가 지금 실제로 올라버렸어요. 엔화 가치가 엔달러 환율이 확 빠졌습니다. 그리고 또 엔캐리 청산 우려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증시가 영향을 일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국방 정책은 되게 강경한 편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는데 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도 이제 좀 약간 협력보다는 자국 중심의 안보 정책을 좀 중시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고요. 역사 문제에 있어서는 또 상당히 보수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안부 문제나 강제징용 문제 등이 있어서 한국 측 입장이 또 비판적이다.
이런 또 내용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이제 신문 기사를 보면 그렇게 좀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게 어쨌든 오늘 당선되고 나서 금융시장에는 좀 안 좋게 작용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엔화가 강세로 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영향을 좀 일부 준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오늘 그 외국인들 이제 이틀째 샀죠. 이건 좋은데 기관이 팔아서 좀 아쉽고요. 오늘 섹터는 영상 제작 쪽이 정말 이게 얼마만입니까? 그죠? 그렇게 주구장창 빠졌는데 오늘 정말 오랜만에 또 웹툰주, 그러니까 컨텐츠 기업들의 주가 좋았고요. 메타버스 관련주도 좋았고, 해운주도 오늘 좋았습니다. 카지노 회사들, 중국 소비주죠. 백화점도 당연히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면세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주에서 오늘 JNTC가 많이 올랐고요. 화학섬유 다 중국 쪽이죠. 효성 TNC. 다 중국과 노출도가 큰 회사들, 롯데케미칼, 효성화학, 뭐 석유화학 다 일제히 급등했고, 금호석유도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좀 다행입니다. 엔터주 오랜만에 좋았고요. Y젠터가 좀 급등세를 모처럼 보였습니다. 여행주도 좋았고 광고도 괜찮았고요. 네. 그리고 의류주도 좀 살아나죠. 예. 왜냐하면 뭐 중국이 살아나면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호적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또 중국과 관련된 게 확실히 좋았고, 다만 그동안 시장 이끌었던 조선주 왜 빠진지 이해 가시죠? 후판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익률이 줄어요. 근데 이거를 저는 오히려 이용하자. 조선주 최근에 또 올랐잖아요. 그래서 항상 반대로 이제 급락하면 또 밑에서 천천히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구조적 성장이 끝난 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노이전 좀 생겼다. 근데 오늘 조선주 빠지니까, 조선주가 또 빠진 이유는 저 중국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여기서 돈 빼는 거죠. 바이오도 마찬가지. 그래서 오늘 바이오 빠졌고, 바이오가 오늘 좀 제법, 한미약품이 7%나, 바이넥스도 한 5%, 삼성바이오가 6%나 빠졌어요. 이유가 없어요. 악재가 없는데 이건 수급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원전, 자동차 대표주도 오늘 다 빠졌고, 그래서 시장 좀 이끌던 섹터들은 오늘 빠졌습니다. 오늘 또 반도체도 좀 부진했고요. 그래서 시장을 이끄는 주요 대표 기업들은 좀 부진한 상태에서 중국주가 좀 시장을 이끄는 그런 흐름이 오늘 연출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기업들 보면 뭐 거의 다 하락했습니다. 조선주 급락, 은행주 괜찮았고요. 삼성은 왜 이렇게 안 갈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분할했어요. 인적 분할해서 같이 상장한 기업이 있잖아요. 그 회사는 좀 주가 많이 빠진 것 같고, 이름이 좀 헷갈립니다. 근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어쨌든 주가는 일단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현재 걸 한번 볼까요? 그래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 이름이 길어가지고 헷갈려. 이게 하나 인더스트리얼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그 방산 말고 이제 인적 분할했잖아요. 하나에서. 그래서 이 회사가 하는 거는 CCTV 있죠. 보안. 그거랑 반도체 장비 회사. 예를 들면 한미 반도체 약간 이제 경쟁사도 나중에 될 수도 있는데 하이브리드 본딩 장비 그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로 상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이렇게 빠질 그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오늘 주가는 좀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적 분할해서 거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조선주 많이 빠졌고요. 그리고 자동차 빠졌고, 반면에 중국주들 롯데케미칼이 무려 11%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중국 관련주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크게 오른 건 없었고, 그나마 좀 엔터나 드라마 제작사가 좀 선전했고요. 반도체도 빠지고 바이오도 빠지고 그냥 2차 전지도 오늘은 좀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 아니니까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만 시장은 좀 이렇게 차별화는 됐다. 그래서 페노션도 중국 약간 수혜주죠.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면 철강석 수입이 느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강세를 보였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쪽은 뭐 이렇게 오늘 이 뭐 바이오다인이나 뉴프렉스는 이제 올랐던 게 그 메타의 퀘스트 새 제품 나왔죠. 아마 그게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엔터도 좋았고, 반면에 오늘 FN 가이드는 지금 계속 빠지고 있고요. 테크윙, 반도체, 바이넥스, 바이오, ST팜, 뭐 알테오젠 이런 기업들은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은 여기까지 좀 해드리고요. 내일은 이제 함께 배우기 올라오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이제 제약 바이오 쪽 계속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아무튼 오늘의 좀 주가 하락 좀 아쉽지만 그래도 미국과 중국이 돈 푼다는 건 큰 흐름의 변화라고 생각해 주시고, 시장을 계속 좀 뭐 물론 도망가지 마시고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시되, 뭐 약간 좀 최근에 장이 올라왔으니까 조금 쉬어가는 흐름은 일부 나올 수는 있다. 그리고 오늘은 아마 일본의 새로운 총리가 약간 이제 엔화 강세를 선호하는 현상이 좀 있다 보니까 그 엔화 변동성에 의한 하락도 일부 있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한 주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예, 다음 주에 또 더 좋은 자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등장은 쉽게 뜨거워지는 심장을 지키고 길 잃은 머릿속을 냉철하게 만들 것이다. 투자는 그렇게 차가워야 하니까. 성공 투자를 위한 리딩 솔루션 에르스증권. 이곳에서 배웠다. 믿음은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끝내야 할 때는 차갑게. 차가운 고수들의 투자 플랫폼 투혼.